자,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새로운 코너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함께 ETF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맛있게 요리해 투자자 맞춤형 코스 요리로 대접하는 코너 ETF 스푼, 이 스푼 코너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를 위해 이용재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디지털 솔루션 팀장 맡고 있는 이용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ETF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요리를 한다는 셰프의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ETF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질문을 하나하나 모아서요, 마지막 10회 또는 중간쯤에 필요할 때 댓글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첫 회인 만큼 ETF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TF란 무엇일까요? ETF는 그냥 그 이름 안에 다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요리한다는 마음으로 그렸던 그림이고요.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게 만든 펀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왼쪽 상단에 코스피 200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인덱스는 200개의 종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로 넘어오시면 이제 이걸 잘게 잘립니다. 요 한 줄이 요 잘게 잘라서 가로로 한 줄, 네. 요게 이제 인덱스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밑에 가방에 하나하나씩 담아서 한국 거래소 상장시켰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가방 꾸러미 하나하나가 ETF가 되는 거죠. ETF는 여러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데 그 리스크를 줄여주고 어쨌든 간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주식을 안 사고 ETF를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서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다. 싸게 투자할 수 있고요. 일반 공모 펀드보다 보수가 싸고, 일반 투자자분들은 종목 중에 뭐가 좋은지를 쭉 뽑아내기가 굉장히 좀 리소스가 제한적이죠. 운용사들의 픽을 간편하게 ETF로 한 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죠. 종목 투자를 하면은 어떤 종목을 사버리면은 그 종목이 떨어지면 바로 이제 데미지를 입는데,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담아 놓은 거니까 어떤 건 떨어져도 다른 게 올라가면서 전체의 이제 섹터나 테마의 흐름대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대표 지수 코스피 200 이런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즘에는 운용사별로 향후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형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종목들을 전부 다 리서치할 수 없어요, 개인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용사에서 나오는 테마형 ETF들을 활용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죠. 일반 펀드 대신에 ETF를 해야 되는 이유,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펀드 같은 경우는 판매 보수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판매 보수의 비중이 전체 펀드에 차지하는 비중에서 꽤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없고요. 또 매매가 편리하고 장중에서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펀드는 그게 불가능하죠. 또 마찬가지 이유인데, 펀드 같은 경우는 기준가가 하루에 하나 나옵니다. 장 끝나고 사무수탁사가 기준가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가가 있죠. 시장에서 매수 매도 그 안에 맞춰지는 그 딱 거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편하게 매매를 하고 체결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근데 펀드는 그런 게 좀 어렵다. 이런 다양한 단점들을 ETF가 좀 극복을 해서 요즘에는 좀 ETF로 많이 재테크를 하시는 거죠, 펀드 대신에. 그럼 반대로 ETF의 단점도 있나요? 단점이요? 단점을 생각 안 해봤는데, 단점이라 단점이 딱히 없어요. 펀드보다 확실히 모든 면에서 좀 우월하죠. 그다음 최근에 액티브 ETF도 나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략을 ETF로 구사할 수가 있어요. 찾아보려 해도,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있긴 있을 텐데, 제가 다음 시간에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볼게요.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게 된 거, 그건 언제쯤인가요? 또 ETF 시장 전체가 점프했었던 계기는 블랙락이 2009년도에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즈를 인수하면서 그 안에 아이쇼레스가 들어있었거든요. 이러면서 블랙락이 원래 컸지만 더 커지는 거죠. 전 세계 ETF 덕분에 더욱더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쇼레스가 지금 현재 33%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요? 네, 전체에서. 뱅가드가 한 21%, 스파이더가 11%, 그다음에 18위가 미래에셋. 미래에셋이 전 세계 18위나 되세요? 전 세계 18위입니다. 글로벌 엑스 포함해서. 그래요? 포함해서? 네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랭킹은 18인데 이게 ETF 시장에 좀 문제가 많아요.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1, 2, 3등 다 더하면 65%될 거예요. 그 나머지 542개 운용사 중에서 점유율 5%를 넘는 게 없어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시장 구성 자체가, 편성 자체가 하나의 너무 기형적이죠, 약간. 그러면 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늘리는 게 또 목표이시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좋은 상품을 현지에 공급하는 게 또 저희 회사의 전략이고요. 국내에서도 ETF 인기가 워낙 많아졌어요. 재테크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 ETF 일평균 거래량을 거래소별로 나누면 한국 거래소가 넘버 5, 탑 5입니다. 5위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네요. ETF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보시면 1등은 당연히 뉴욕증권거래소, 2등은 나스닥, 3등은 시카고 옵션거래소, 4등은 상하이증권거래소, 그 다음이 한국거래소. 미국,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 ETF 거래량으로는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G2 다음에 한국이죠. 이번에는 ETF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이제 크게 운용 전략적인 측면으로 나누면 패시브와 액티브가 있어요. 이제 패시브는 아까 말씀드린 인덱스 펀드를 그냥 상장시킨 것. 운용 목표는 그 추종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복제하는 게 운용 목표예요. 여기서 매니저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이 기초 지수를 잘 따라가기 위한 리밸런싱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본인의 판단으로 뭔가 주식을 더 사고 알파를 추구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은 뭐 국내 그런 인덱스 펀드를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예를 들면 코스피 200 ETF 같은 것들. 코스피 200 ETF는 운영 목적이 코스피 200보다 좋은 수익률을 내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 200의 수익률을 그대로 추정하는 거예요. 100% 추정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ETF인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그쵸? 거죠? 수익률을 더 냈다고 해서 좋은 거라고 볼 수 어렵죠. 예, 운영 목표가 그런 거니까. 두 번째는 반대죠. 액티브 ETF. 국내에도 액티브 ETF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다양한 액티브 ETF들이 아마 계속 나올 건데 말 그대로 이거는 기초 지수를 100% 추정하는 게 아니라 기초 지수를 벤치마크로 이제 바꿔요. 벤치마크라 하면 펀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액티브 ETF다. 그럼 벤치마크가 코스피 20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100%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 200 액티브 ETF는 코스피 200이란 벤치마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초과 수익을 내는 게 초과 수익을 내기 거죠. 알파를 위해서. 그래서 매니저는 이 알파를 내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인 선택을 하죠. 종목을 더 담는다던가 비중을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없는 종목을 추가한다거나 매수 타이밍을 본다거나 아니면 코퍼레 이벤트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거나 다양한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를 매니저가 무작정 마음대로 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관계에서 0.7 유지라는 제한 조건을 둬요. 그래서 0.7만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는 매니저가 재량껏 알파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국내를 대표하는 지수 뭐가 있죠? 국내는 뭐니 해도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이 두 개의 대표 지수 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코스피 200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1등부터 200등까지를 구성한 지수고요. 출시일은 1994년도에 출시된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200개 종목의 비중은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곱하기 주가죠. 이걸 곱했을 때 유동시가총액이 나오는데 이거 순서대로 1등부터 200등까지 1등부터 200등까지 네, 잘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ETF나 펀드가 이 해당 종목들을 추종할 때 실제로 시장의 종목들 유동되는 주식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랭킹을 매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편입 기준은 뭐 시장 대표성, 산업 대표성, 유동성 우량 기업으로 담을게라고 보시면 되고 제외 섹터 없다. 전부 다 모든 섹터 담고 있다. 대신에 우리는 대형 우량주만 담는다. 200을 추정하는 ETF는 9개 정도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국내 9개 정도요. 예. 아무 표시 없고 20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타이거 200, 아리랑 200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 거는 200만 들어가 있는 거. 옆에 뭐 붙어 있는 거 말고 200 IT 이런 거 말고 200 레버리지 이런 거 말고 딱 200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거다. 코스피 200 추정하는 지수 ETF다. 그다음에 탑 5 종목은 그냥 1등부터 5등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LG와 코스닥 150은 같은 컨셉의 코스닥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1등부터 150등까지의 우량주. 비중 방법론은 똑같아요.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 그래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항상 같이 공시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대표 지수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은 3개가 있어요.
제일 역사가 깊은 게 다우존스, 두 번째가 1957년에 나왔던 S&P 500, 그다음에 1985년도에 나왔던 나스닥 100. 미국은 워낙 자본시장이 빨리 발달했기 때문에 1900년도 초반에 이미 웬만한 펀드나 지수들이 거의 다 나왔던 거래소도 많이 생겼고, S&P 500은 편입 종목은 당연히 500개. 편입 기준은 유동지수랑 거래대금, 뭐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요. 분기, 단기 순이익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것들을 충족한 시총상위 500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 ETF는 스파이, 추정하는 ETF 종목 수는 많습니다. 184개, 거의 제일 많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거의 S&P 500 ETF를 그냥 담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일 최신에 만들어진 지수, 1985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개. 100개. 예. 대표 ETF는 QQQ. 유명하죠. 그다음에 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뭐 KB스터도 있고요. 코덱스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선택의 폭은 국내에서는 많다. 그래서 QQQ 여기 ETF를 그래서 선택하든지 아니면 한국에 상장된 나스닥 100 ETF를 선택할 수도 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에 있는 QQQ에 바로 투자를 하는 것과 한국에 있는 이제 나스닥 100 이런 거를 투자하는 거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보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보수가 뭐 여기 ETF 보수 따로 보셔야 되고, 국내 상장된 미국 나스닥 100 ETF 보수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약간 보수 인하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아마 전체 보수는 국내에 상장돼 있는 그 나스닥 100 ETF의 보수가 경쟁력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예, 비교해 보셔야 되고, 그게 좀 다르고, 첫째 다르고, 일단 거래 시간도 다르죠. QQQ는 이제 미국 장 시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시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국내 상장된 것들은 국내 장 오픈 시간에 매매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 쪽의 계좌에서는 여기 ETF가 직접 편입이 안 되고요. 그래서 연금에서 좀 장기 투자로 나스닥 100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국내 상장된 것들 중에서 고르셔야 된다. 그리고 또 국내 상장된 것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순자산 총액이 큰 것들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죠. 예.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번 ETF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기본적인 맥을 짚어봤습니다.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오늘 이 스푼 맛이 좀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맛있고 소화가 잘 되는 더 좋은 ETF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